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한 지 올해로 1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요긴한 정보가 될 겁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취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채용 공고를 내면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망한다는 것. 요즘 취업난, 구직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늘 저는 구인난에 시달려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날렸다 이번에 또. 원하는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냈는데 서류 전형에 탈락했다. 면접의 기회라도 달라.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03년에 처음 채용 공고를 냈을 때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4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어려울 것 같죠? 사실 이게 은근히 쉽습니다. 눈에 딱 드러나요. 잘 들으세요. 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람인 리크루트, 잡코리아 등에서 제공하는 폰 메일로 발송을 하면 저는 일단 안 봅니다. 거기에 세팅돼 있는 보더라도 나중으로 미뤄요. 기사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적어도 지원을 했으면 기사 대신에 그 회사 이름 정도는 써줘야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한 줄이거든요. 기사만 바꾸기만 해도 되는데 이것도 안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준하게 제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필수적인 걸 빼고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개수를 채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되게. 저 같은 경우면 채워지지 않는 서류가 있으면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채용 공고 내고 1,400명이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도 거르는 건 꽤 쉽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 맞춤법 띄어쓰기는 한번 체크하고. 고추 먹었어. 한잔 하시죠. 아우. 맞춤법. 맞춤법 띄어쓰기 정도는 좀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첨언. 몇 년 전 포브스인가 포춘에서 당신이 비즈니스를 혹은 당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잘못된 것 1부터 20 했는데요. 1번이 그라매틱 에러예요. 오탈자 문법.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된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이 자기소개서를 더 읽고 싶지 않아져요. 심정적으로. 왜?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최악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데 수신자 목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의 이메일이 동시에 일단 다 뿌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사례를 겪어갖고 전체 회신으로 탈락 사유를 적어보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입사를 원하면서도 개별적인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한테 따로 보낼 성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들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라고 좋게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폰메일 써서 보내지 맙시다. 자기가 성의껏 준비하는 서류를 내는 게 좋고요. 기간이 있으면 너무 서둘러서 내지 않으셔도 돼요. 찬찬히 이 회사를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본 다음에 지원을 하자. 그리고 적어도 기사라는 말보단 그 회사 이름이라도 좀 넣어주자.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체크하자. 이 정도만 돼도 일단 서류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려운 걸로 사람을 거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쉽게 갈려져요. 그러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면접 매너예요. 서류 전형 합격하셨습니다. 면접일이 며칠 몇 시입니다. 당일날 안 오는 분들 많고요. 연락 없이 안 오는 분들 많고요. 자기 시간이 2시 반이면 2시 15분에 사정이 생겨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취업난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저희 회사 잠깐만 PR하면 저희 회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급여 따박따박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좀 영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 지원 좀 해주세요. 젊은 분들 우리 문피 얘기 들으면 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잘 안 돼요. 아주 무책임한 속담이 있다고. 무책임한 속담이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진짜 무책임한 거거든요. 사람을 알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야, 맞춤법 하나 틀렸는데 귀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떨어뜨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보고 열을 한다는 무책임한 속담 떠오르고. 잘 들어. 이제 시간이 없어. 하나 보고 나머지는 보려고 안 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5초만 보고 스킵하잖아요. 그리고 저 면접 얘기하는데 제 옛날 학생 가르칠 때 실력도 괜찮은데 계속 취업이 안 되는데 다 올라가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술 한잔인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0분 만에 5분 만에 자기를 다 알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알아 이 새끼야. 네가 그 사람에 대한 파일 정보를 다 읽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10분간 얘기해 본 적 있어? 우리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없잖아. 그리고 그 너랑 면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20, 30년 한 전문가야. 5분 얘기하면 이 새끼 될 새끼다 안 새끼다 안다고 100% 맞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나를 몰라준다고 나랑 술 먹으면서 댕댕거릴 시간에 네가 면접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복귀해봐 이 새끼야. 그리고 나서 되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차이 역량이라는 생각이 나는데 차이 역량. 차이, different. 뭔가 멋있지 않아? 이게 서대원 같으면 이게 안 돼. 한잔할까요? 홍 소장. 대웅이 너 큰일 났다 너. 오늘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 역량을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 역량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도 그것만 해요. 근데 이게 캐리어 패스가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뭔가 나를 알려야 되고 어떤 집단에 가서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역량만 갖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웠던 건 이거밖에 안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약간 일반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을 다 가지고 가려면 내가 배웠던 그 역량 외에 다른 역량들, 차이 역량들을 내가 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력서 쓴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못 갖고 들어왔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영역 외에 새로운 것들을 안 받아들이고 그걸 디벨롭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차이 역량. 뭔가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원래 고급 담당이었잖아요, 황영. 이게 왜 그러세요, 오늘? 그 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뭐 T자형 인재 기억나요? 전문성이 있고 제너럴한 것도 많이 있다. 이때 나는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내 룰은 아니니까. 그때 왜 그러세요 오늘? 그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한우물 깊게 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깊게 팔려면 우선 넓게 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평생 가슴에 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깊게 팔려면 사실 처음에 좀 파야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저는 한때 유행했던 T자형 인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써먹는 거지. 차이 역량. 저는 전문성과 차이 역량에 대해서 말이지 니들이 이래가면서 쫙 쓰면 그렇죠. 뭔가 이 구라의 이 삼박자 맞지 않습니까? 우물물 그 T자형 인재 차이 역량.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T자형 인재를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순간 그 일반적인 거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배달 하나 잘해도 그건 프로페셔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죠? 그 신지식인은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일반적인 걸 잘해도 프로페셔널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 정통적인 프로페셔널은 한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다 알고 깊이 있는 나의 전문 영역도 알아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인 걸 내 걸로 필터링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박사가 사실은 넓을 박자거든요. 학사는 아직도 공부하는 선비고 석사는 깨우침이 좀 있는 거고 박사는 이제 널리 많이 하는 거예요. 무불통제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오히려 깊을 심자 쓰는 게 맞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거, 심사가 맞는 거 아니냐, 한자로는. 박사님의 말에 전 100% 동감해요. 동감을 남발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가? 내가 좀 박사 약해. 좀 크리틱하게 이 접근합시다. 박사라는 건 한 분야를 깊이 한다는 거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할까? 오롯이 자기의 그 사고 체계로 딱 어느 정도 완성시킨 박사들은 그 자기 틀을 잃지 않고 다양한 세상 일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비겁한 박사 새끼들의 변명이 난 이거밖에 몰라요라고 피해가는 새끼들이에요. 사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겁함은 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쓰이기 때문에 더 비겁한 거예요. 무슨 역량이라고요? 차이 역량. 차이 역량. 이게 촬영하면서 뭐라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는 이제 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팁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채용을 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직하려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왜 떨어졌는지 몰랐다예요. 능력은 출중하나 뭐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곡하게 탈락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03년에 1,400명이 지원했을 때 개별 메일로 왜 떨어졌는지 메일을 다 회신을 보냈어요. 1번, 폰메일 보내신 분들한테 떨어진 이유. 당신이 폰메일을 썼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 홍보하는 회사입니다. 남다름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폰메일을 보내셨기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 쓰신 분들 마찬가지였고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회사의 규모가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몸값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회사가 크면 모시겠습니다. 1,400명에게 다 보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탈락하는 거 메일 보내는데 덕분에 그때 저희 회사에 팬들이 좀 생겼어요. 여전히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있고요. 우리 송시혁 PD 보고 계신가요? 아리랑 TV에서 지금 PD를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신 분인데 그때 왜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래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페북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 오탈자 부분에 있어서 100번 봐도 100번 저는 그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제가 썼던 오탈자는 저는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보내기 전에는 남한테 한번 이제 점검 내지는 뭐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보내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저희는 못 찾아내니까 그런 과정들도 한번 겪어야 않나. 오탈자나 특히 미스 스펠링이 잘못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말 별거 아닌 거 그거 하나 틀리면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까지 사람들이 비웃어 그 내용을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눈에 보이겠죠. 정말 가슴 아프고 야, 이 좋은 보고서가 몇 개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케팅에서 뭐 저 광고에서 헬로 이펙트 있잖아요. 후광 효과. 신체적인 매력도 사실 후광 효과를 주는 거고 이 사람의 학벌도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후광 효과. 원래 부처님 뒤에 원이 후광이잖아요. 헬로 이펙트인데 그거 진짜로 헬로 이펙트를 쓴 새끼 봤어요. 정말 썼어요. 헬로를 HALO를 헬로 이펙트 썼어요. 그 새끼 미국에서 MBA하고 이 새끼요. 난 두 번째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로얄티인데 그걸 R로 써서 로얄티로 쓰는 거 흔히 있어요. 종종 있어요. 하나 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왜 자기 잠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 회사에서 A가 잘 팔리는데 같은 카테고리 B를 내면 이 각각의 매출이 쉐어가 좀씩 커지지만 서로를 약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잠식하잖아요. 그러면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왜 식인 자기 살 쓰면 그거를 캐니발리제이션 혹은 캐니발리즘 이렇게 쓰는데 그 카니발리즘에 쓰는 새끼 많아. 몰랐죠. 그거는 저 브라질 리오 페스티벌 카니발이고 이 사람들아. 제가 약간 저희 영역에서는 그 세 개가 제가 잊지 못할 오탈자인데 그걸 보면 정말 이런 거 틀리는 애가 쓴 뒤에 얘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냐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요. 몇 년 전 있었던 저희 직원이 인건비를 인건비라 써갖고 인건비라고 그래서 얘가 설마 잘못 쓴 게 아니라 사람의 관한 건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라면 인건비니까 사람의 어떤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는 아름다운 뜻으로 썼나 보다라고 좋게 이해하려다가 저녁 술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기 검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